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입시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명쾌하게 알려드리는 입시판의 최동선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석균입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2022학년도 정시 지원이 끝났죠. 네, 정시 지원이 끝났고, 이제 사정기간이기 때문에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를 할 텐데, 어떻게 정시 지원들 잘 시키셨습니까, 소장님들? 네,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의치안하고 서영구는 역시나 경쟁률이 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약대는 평균 경쟁률 한 10대 1 정도 넘는 것 같은데, 네. 그로 인해 가지고 상위권 판도 변화가 어떻게 될지 결과를 예측하면 희비가 갈릴 것 같습니다. 진학사 어떻게들 보셨어요? 진학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전에 저희가 원서 접수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틀만 보지 말아라. 지원자들의 추세를 분석해라. 그리고 또 저희가 했던 말 중에서 경쟁률에 유의해라 라고 했는데 역시나 비슷하게 간 것 같아요. 저희 예상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올해 지방 공립대 좀 그래도 지역 거점 공립대라고 해야 될까요? 예, 특히 충북대 작년에 여파로 올해는 경쟁률이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더 밑에 있는 지방 공립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만 잘 고르면 경쟁률만 잘 분석했다면 의외로 펑크다운 효과가 아직도 올해도 역시 예상이 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올해 진짜 정시 빌런은 연대였죠. 예, 마감 일자를 가장 당기면서 결국에는 이제 가군에서 연고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아이들한테 정말 엄청난 고민 안겼고, 저도 이번에 이제 연대가 경쟁률이 분명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 2014년에도 고려대가 먼저 땡겼을 때 고려대 경쟁률이 낮아졌거든요. 이제 심리적으로 후달리니까 연대는 그냥 한번 지켜보다가 마땅치 않으면 그대로 가자 이럴 줄 알았더니 연대가 마감 경쟁률 1대1 미만인 학과 되게 많았거든요. 예상대로 다 터졌습니다. 근데 경영까지 터질 줄 몰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의 심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눈앞에 보이는 경쟁률이 맞아요. 낮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조심한다고 해서 서울대 경쟁률까지 보고 막 여기저기 다 뒤져보고 썼는데도 이 정도로 터지는 거는 이거는 예측을. 그러니까 올해 정시를 딱 보고 느낀 점이 이거 내가 돈을 받아도 되나? 네. 와, 이건 정말 그때 한때 이슈가 됐던 그 정시는 공정한가? 네. 또 위험해지니까 일단은 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최상위권 대학은 우리가 경쟁률이 어느 정도 좀 하향 평준화 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올해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소신 지원도 되게 강해졌던 것 같고,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소신 지원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완전 양극단으로 간 것 같아요. 지르는 애들? 예, 지르거나 완전. 저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요. 뭐냐면 그 정시로 서영고를 쓸 수 있는 자원은 어떻게든 내년에 실패하더라도 한 해 더 도전해서 그니까요. 다시 노린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회는 지원하겠다. 이런 의사가 반영된 결과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석. 왜 다들 이렇게 지르죠? 저는 이게 크다고 봐요.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이과 통합 수능이다 보니까 인문계열 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우수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유리함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재수한다라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의치안을 목표로 해가지고 써본다. 이런 생각 때문에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상향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두 가지 포인트에서 봤거든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같았으면은 이과에서 중경시 정도로 넣었어야 될 친구들이 올해는 문과 교차 지원하면서 연고대를 한번 넣어보자 이런 식의 수요들이 분명히 몰렸을 거고, 유튜브 역할. 두 번째는 의외로 어머님들이 미리 이제 상담하실 때 선생님 그래도 올해는 저기 약대가 들어오니까 자연계열이 조금 입결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 기대 심리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년 같으면 연고대를 감히 엄두도 못 낸 애들이 올해 이러이러한 해갖고 우리가 좀 버티면 갈 수 있다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막 넣은 게 아닌가. 근데 정시나 수시들은 항상 뭐라 그럴까요? 아주 조금 극적인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사실은 추가 합격 여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점수로는 이 학교가 안 돼, 이 학과가 안 돼라고 했는데 올해는 혹시나 라고 썼는데 막상 이렇게 전략을 세웠을 때 추가 합격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나중에 또 난리가 나겠죠. 어떤 뭐 내가 컨설팅 해가지고 이 정도 점수를 이 학교에 보냈다. 대대적으로 아마 광고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가 부재인 것 같고 20세대가 지금 바뀌면서 지금 믿을 만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그 기대 심리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문과로 교차 지원한다, 약대가 생겨가지고 뭐 상위권이 빵꾸가 난다 이런 심리들이 모여가지고 다 올렸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어떤 분께서 글을 하나 올리신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진학사와 저기 고속성장기 둘 중에 하나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두 개를 주로 보통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검색기인데 아니면 또 정시 컨설팅 참고 데이터인데 이 두 개의 어떤 차이가 좀 많이 났던 한 해 아니었나. 그리고 또 종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보수적으로 좀 많이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크다 보니까 유예도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경향이 있고요. 올해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크게 본다면 진학사와 그 외의 어떤 입시업체의 자료들의 편차가 좀 있었던 한 해다. 그래서 올해 입시 결과가 다 오픈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수시 2월이 사실 항상 우리가 정시 지원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주요 대학에서 고려대학을 제외하고는 수시 2월 인원이 오히려 감소했거든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올해 입시에서 어떻게 보세요? 수능이 어려워서 2월로 많이 시킬 줄 알았는데 대학들이 뽑을 만큼 다 뽑았더라고요. 고려대는 워낙 수능 최저가 강력하기 때문에 예상은 했던 반데 다른 대학들 예전에 서울대, 연대 같은 경우에 사실 실질적으로 정시 모집 인원이 수시 2월 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됐던 학교들이 올해 예상보다 적거나 심지어 거의 제로에 가까운 학교들이 있어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시 지원자들은. 대학들이 노하우가 생긴 거지 않을까요? 콜센터 직원들 늘리지 않았을까요? 네, 그리고 딱딱딱 그 매뉴얼 줘갖고 1분 이상 통화하지 마라. 15분 안에 전화 줘라. 우리 학교 올래 안 올래? 이거를 몇 년 하다 보니까 팍 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콜을 돌린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줬을 수도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수시로 많이들 생각보다 그게 많이 큰 변수로 작용을 못했더라고요. 대학들도 위기인가? 위기를 느끼고 수시로 뽑을 수 있는 만큼 네. 그거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겠네. 정시가 어차피 늘어났으니까 수시로 만땅 뽑자. 근데 그게 정시가 늘어났다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 상위권 대학 중심이란 말이에요. 서울 상위권 대학 한 15개 대학, 16개 대학은 그게 판단이 가능한데 수도권 대학이라든가 지방공립대 같은 경우는 물론 입장이 다르겠죠.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뽑았을 거예요. 네, 많이 뽑죠. 어차피 정시에서 빵꾸 나느니. 그러니까 지방공립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지역 차이라든가 어떤 대학교의 어떤 인지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 변화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 직업의 도약은 정말 이렇게 쓸 줄은 저는 이것도 큰 것 같아요. 뭐냐면 지역 이제 일정 부분,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공기업체나 지역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을 3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채용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은근히 지방공립대의 인기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것도 영향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저는 조금 이제 약간 TMI이긴 하지만은 지금 2년 동안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아이들의 학생부 활동도 되게 위축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부모들도 뭔가 경제적으로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면 예전 같으면 소를 팔아서라도 서울을 보낸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웬만하면은 직업국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찾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네, 이런 어차피 누적되지 않았나? 대학도 안 가는데. 네, 지금 지방 경제 붕괴는 더 심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 위쪽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예전 같으면은
그 건동홍숙 이상만 갈 수 있어도 사실은 서울로 간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없으니 네. 당연히 그냥 가까운 데서 집에 네, 편하게. 그거를 고민하고 반수까지 아예 어쩌면 반수까지도 직업을 넣고 이거는 여담인데 어제 제가 네이버 엑스퍼트로 상담을 한번 했어요. 대구 여학생인데 이 친구가 지금 목표하는 대학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라인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학교를 더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국민대 정도를 추천을 했는데 이 친구의 대답이 뭐냐면 어떤 집안의 부모님이라든가 본인의 생각도 국민대보다는 경북대를 택하겠다. 대신 뭐 권동홍 이상 정도 돼야 나는 서울로 올라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역 지방대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대구 어느 지역인지까지 모르시죠? 수성구. 아, 수성구였어요? 수성구면은 아이들이 홍대까지는 올라 그러더라고요. 경대가 안정이 떴는데 홍대까지는 여학생들은 또 약간 로망이 있더라고요. 약간 건동 홍숙 라인이 경계선인 것 같아요. 심리적인.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지금 2023학년도를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겨울방학부터 들어갔는데 수시 정시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지 좀 생각들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올해 결과로 봤을 때 문과는 무조건 수시로 가라. 문과는 무조건 수시다. 네. 정시로 붙을 생각하지 마라. 문과는 진짜 이게 좀 이과생들이랑 헬파티. 과목 시험 보는 순간 10점이 벌써 탐구에서 갈려버리기 때문에 게다가 수학 깨지고 또 국어 깨지고 영어 이렇게 또 나올 것 같은데 답 없어요 이러면. 그러면 일단은 문과는 무조건 어떻게든 작전 딱 잡아가지고 수시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눈을 낮추더라도 그리고 약대는 내년에도 약대 보면 이 정도일지까지는 예측을 못했거든요. 한 이거에 한 반 정도? 한 3분의 2 정도? 올해는 좀 간을 보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저는 이게 이제 약대가 전문 대학원으로 바뀐 게 2009년부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1년, 12년간이 약대에 대한 로망의 에너지가 응축되면서 올해 이제 터진 게 아닌가, 마치 희화산이 폭발하듯이.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꽤 갈 것 같아요. 이 효과가 당분간은 인기가 꽤 갈 것 같아요. 저는 기계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 편인데요.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 생각보다 많이 경쟁률이 높아졌어요. 수시 전형에서. 약대도 생각보다 지금 경쟁률이 높아졌고, 그러면 내년에는 오히려 근데 수도권 대학 또는 어떤 인서울권 대학의 교과 전형이 높아졌던 이유는 전년도에 합격 등급이 낮았기 때문에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반사 효과에 의해서 올해 경쟁률이 높아졌고 대거 그냥 내신 등급만 보고 그냥 불나방처럼 지원을 했는데 올해죠. 2023학년도에는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오히려 입시 결과 발표하면 오히려 생각보다 내신 합격 등급이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지원이 위축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약대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이렇게 폭발했다면 내신 등급, 물론 발표되는 내신 등급을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생각보다 좀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내년에는 조금 좀 올해보다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럼 제가 두 분께 질문 한번 드릴게요. 자,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전형의 노선을 좀 어느 정도 정해야 되는 학생이 딱 있는데 딱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적어요. 지금 무조건 정해야 돼? 평생에 한 번에 딱 컨설팅을 받으면 지금 받는다면 무조건 2학년 겨울방학. 선택과 집중? 올인? 좋아요.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친구들도 극상위권 애들은 수능 준비를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 라인으로 쓰면 되니까. 서울대 의대 쓰는 라인은 수능을 준비를 안 해도 돼요. 얘네는 뭐 이 정도 기본으로 까는 애들이고 그다음에 약간 1.4 정도 있는 애들한테는 수능 공부만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위권, 하위권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극상위권 말고 좀 약간 중상위권 약간 어정쩡한 친구들, 자, 지난 2년 동안 활동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이번 2023학년도 너는 최저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학생부 교과 쪽의 비중을 높여라. 아니다. 남은 기간 3학년 1학기 동안에 뭐 2과목을 포함해서 진로 선택 과목들이 있으니
활동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가서 학종 쪽의 비중을 높여라. 자, 어느 쪽으로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약간 이거는 한 중상위권 정도로 포커싱 할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데이터 부족한가? 네, 너무 데이터가 부족한 게 네. 건동훈 이상락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은 토목자소고 애들하고 일반고가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신이 2점대 초반만 되더라도 학생부 내용 퀄리티 자체가 토목자소하고 경쟁이 안 돼요. 그럼 이런 친구한테 학생부 종합 밀릴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일반고한테는? 네. 일반고한테는 그러면 내신 2점대 초반이다라고 하면 너는 수능 최저 맞춰라. 오케이. 그리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개 정도, 네. 그 정도만 높이자. 이렇게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임 소장님 일반고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요. 일반고 기준. 예, 일반고 기준. 일단은 지금 때가 겨울방학 때가 생기부 정전 기간이잖아요. 어차피 정말 많은 활동들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 생기부에 한두 문장만 바꿔도 다른 친구들이랑 조금은 차별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생기부 기간에는 좀 확실하게 해놓고 그리고 무조건 최저 공부해가지고 최저 있는 대학으로 쓰는 게 예. 자, 여기서 제가 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지금 임 소장님 학생부 정전기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컨설팅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시점을 말씀드리면 1월이거든요. 1월 지금 중순 초? 나오고 중? 예. 지금 정정되나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학교마다 좀 틀리죠.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 지금 보충 수업 하는 학교에서는 그 수시로 하고 있고 예. 아니면은 몇 월 며칠 날 와라. 그러면 비율로 말씀하시면 몇 퍼센트 정도? 그러니까 비율. 2월에 계약을 잠깐 하는 학교들은 여지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계약을 안 하고 지금 늦게 1월에 방학한 친구들은 거의 선생님들이 마무리를 쳐버리는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12월 마지막 주하고 1월 첫 주까지 정말 컨설팅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컨설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어드바이스하고 방향을 다 잡아주면 바로 그 다음날 연락이 와요. 안 올려주신대요. 기간 때문에? 예. 아, 리젝트 됐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근데 또 이게 아까 잠깐 말씀하신 거대로 학교마다 담임선생님마다 편차가 커요. 네. 학생마다도 틀려요. 예. 네, 맞아요. 학생마다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겨울방학 때 컨설팅 받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저는 1시간 넘게 열심히 이렇게 생계학을 기록부를 수정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작 반영하는 거는 한 30%? 맞아요. 예. 근데 오히려 제가 10가지 소스를 어떤 한 학생에게 제공을 한다면 10가지 소스 중에서 제가 부탁을 해요. 이거 한 3개만 올려도 되니까 최대한 노력하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 선생님들 입장도 이해는 돼요. 좀 아무래도 규정상 학기 중에 했던 활동 중심으로 해서 올려야 되는 건 맞는데 약간의 어떤 학교마다의 편차, 고등학교마다의 편차가 학종에서의 어떤 입학 결과를 다르게 조금 결과를 나타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니까요. 일단은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선생님들의 네. 성향 이미 파악됐을 거예요. 1년 같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조금 융통성 있게 접근하시고 일단 그럼 정리를 하자면 올해 학생들은 결국 수시냐 정시냐 첫 번째 좀 비중을 먼저 조절하고 수시라면은 나는 교과 쪽이냐 학종 쪽이냐 아니면 밸런스를 맞추는 쪽으로 수시냐 정시냐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수시인 것 같아요. 이거 무조건 재학생들? 수시여야 돼요. 예. 근데 그 편차가 큰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최저 그러니까 그 목동이나 강남의 몇 구 아니면 정말 그런 데를 빼놓고 나서는 일단 고3끼리 싸우는 게 그나마 지금 최저도 못 맞춰가지고 2월대는 정말 많잖아요. 이번에 고려대 의대 24명 2월대 뜨던데 이건 중간에 분명히 안 뽑았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일단은 최저를 공부를 하는 게 일단은 맞고. 근데 저는 비슷한 맥락인데 수시냐 정시냐 수시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시냐면 수시 준비해라라고 하면 수능 준비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수능 최저력 기준은 맞추셔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결과도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정시처럼 준비를 하되 집중은 수시 쪽으로 해라. 이렇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있는 생기부랑 성적이랑 내신이랑 지금 나오는 모의고사 등급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가 다 대학들은 뽑히잖아요. 이 정도 뽑힐 때를 겨울방학 때부터는 준비를 그렇죠, 시키는 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작년만 해도 겨울방학 때는 애들 EBS 정말 많이 파기했거든요. 이제 2월달 처음에 나오잖아요. 1월 말부터 그쵸. 3학년 1학기 때 내신 따라고. 이제는 힘이 빠졌죠. 이제는 올해는 좀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자면 모든 아이들과 또 학교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좀 의미 있는 상담을 받거나 좀 문의를 하셔갖고 네 자기만의 가장 유리한 길을 찾는 그런 어떤 시도가 필요하고 요게 겨울방학 때 이루어져야 사실은 저는 내신도 그렇고 3월달부터 모의고사도 좀 의미 있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길을 잡고 가는 거랑 그냥 이거 하다 보면 뭐 대학 가겠지라는 거랑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9월 달에 요런 전형으로 요렇게 써서 요런 대학을 가겠다라는 거는 잡아야죠. 지금 나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정리할게요. 학교생활 기록부 작성을 할 때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에 공통문구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평가자들이요. 그러니까 자율활동과 진로활동 공통문구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2학년도 수시 정시 정말 험난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우리 또 새로운 2023학년도 4학년도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입시편이 앞으로 더 나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